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보다 공격성이 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사람이 아닌 자신이 이용해야 할 자원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지배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애를 충만하는 굉장히 해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이러한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심리는 발톱을 숨긴 일진과 같습니다. 일진처럼 자기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 상대를 찾고 그 상대에게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뜯어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공격성은 일진과 같은데 다만 자신을 피해자, 약자로 만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부탁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내는 일진처럼 뜯어내는 그런 공격성을 감춘 것과 같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흔들면서 원하는 걸 뜯어내는 거죠. 그런데 결국 상대를 지배하고 만족감과 자기애를 채우는 그런 비뚤어진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같기 때문에 내연적 나르시스트와 인간관계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독점하면서도 존중과 배려는 없이 상대를 마치 자원을 이용하듯이 독점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여러분이 남들과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자기는 더 큰 걸 받아내야겠다는 심리를 갖습니다. 이런 심리는 시기심에서 비롯된 특권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질투하는데, 이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질투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를 자기가 가져가야 할 하나의 자원, 사실은 여러분에게 열등감과 공격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을 이용하는, 자기가 그 정도로 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산법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데 친밀한 관계인 척 여러분을 속이면서 계속 옆에서 여러분에게 뜯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요.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외연적 나르시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자기에게 맞춰주길 원하고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걸 얻어가려고 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데 여러분을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테니, 이 불편한 감정을 너에게 공격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을 테니까 너는 나한테 그만큼 호의와 내 요구를 받아줘야 돼.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나의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남들에게 산만큼의 호의를 베풀었어? 그러면 넌 나한테 300은 나에게 줘야 돼. 이런 심리로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자기는 더 줘야겠다는, 더 받아내야겠다는 심리로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봤을 때 아주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연적 나르시스트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아주 우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쓸만한 사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흔들면, 특히나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이나 연민 이런 걸 자아낼 만한, 여러분이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자기의 힘든 것들을 과하게 얘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의 힘든 점, 자기가 오히려 피해받았다거나 자기의 고통스러웠던 얘기를, 물론 이 얘기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만의 시각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계 초기에 자기 힘든 것들을 과하게 퍼붓듯이 얘기하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너무 관계 초기에 지나치게 자기 힘든 걸 얘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힘든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만큼 배려해줘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 심리 자체도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고 나는 이만큼 못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피해를 받았고 이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 사람을 이용할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과정입니다. 상대에게 자기 힘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받아줘야 돼. 너는 나를 거절하지 못해. 라고 세뇌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 맞아. 나에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기생하려는 것은 타당해.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이용할 대상에게 붙어있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힘든 게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도 돼. 얘가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당연해. 내가 얘한테 특권의식을 부리는 게 당연해.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호소하거나 오히려 나르시스트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이용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공감을 해주면 상대가 그 공감을 했다는 거를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굉장히 안 좋고 힘든 거를 상대에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공감을 해주면 그 순간 상대를 자기 필요에 맞춰도 된다는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를 알아보려면 관계 초기에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얘기를 퍼붓듯이 하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비하를 하면서도 여러분을 경쟁하듯이 대한다는 것이 내연적 나르시스트 특징이에요.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모순적인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기 힘든 점, 자기가 피해당하고 있다거나 자기 약한 점, 자기의 그런 자기 비하적인 모습 그런 걸 보이면서도 희한하게 여러분을 마치 견제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올려치는 말이나 내가 너보다 못나지 않아 이런 식의 어필을 한다거나 교묘하게 수동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상대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나르시스트 특징이 뭐냐면 외연적 나르시스트나 내연적 나르시스트나 관계에서 우열을 굉장히 따지고 자기가 상대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내연적 나르시스트가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자기 힘든 걸 호소하고 여러분에게 약자인 것처럼 굴어도 사실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 심리는 본심은 자기가 상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선에서 여러분에게 자기 힘든 걸 호소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자기가 약자인 것처럼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힘든 것처럼 끊임없이 호소를 하면서도 여러분을 견제 대상으로 삼고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거기에 반감을 느꼈던 걸 수동 공격을 하면서 푸는 거예요. 내연적 나르시스트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작 기죽어 있거나 주눅 들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평상시에는 안 그런 척 하다가 여러분이 약해져 있을 때 기죽어 있거나 주눅 들어 있을 때 그런 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를 옆에 두면 좋은 때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괜찮아 보일 때는 이들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여러분이 기죽어 있거나 주눅 들어 있을 때는 교묘하게 여러분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옆에서 계속 에너지나 시간, 돈, 감정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연적 나르시스트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을 추켜세워 올리거나 여러분에게 아첨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들에게 스탬프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여러분이 뭔가 했을 때 아첨을 하지만 그 속내는 마치 스탬프 10번 도장을 찍으면 한 번 뭔가 공짜로 얻어가듯이 여러분을 이용할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칭찬, 좋은 말, 아첨 등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칭찬이나 아첨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고 이후에 상대가 내연적 나르시스트라는 걸 깨닫고 나서 상대가 여러분에게 보였던 칭찬과 아첨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이런 식으로밖에 상대에게 어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와 진정한 공감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들은 상대에게 에너지를 쓰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이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는 자기 에너지는 거의 쓰지 않고 상대의 에너지를 갖다 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일에 대한 진짜 관심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한 공감이 어렵고 다만 이들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쓸모가 있다는 그런 의식으로 옆에 붙어서 이용하려고 하고 또 상대를 자기 필요에 맞춤으로써 심적인 만족감, 자기애를 채우고 지배욕을 채움으로써 자기의 기분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선을 넘는데 여러 차례는 자기가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자기가 달라진 것처럼 굴다가도 귀엽고 한번 깊숙이 선을 넘어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다시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연적 나르시스트가 달라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의 이런 특권의식은 여러분을 자기가 자원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나 선이 없이 넘어오는 것이죠. 여러 번 선을 넘어온 상대라면 특히나 공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에게 공감을 해준다는 건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좋다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르시스트와 관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달라지기란 매우 어렵고 오로지 상대가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배반하고 여러분의 자원으로 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때를 노리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은 여러분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줌으로 해서 자기 몸이 편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걸 통해서 자기에게 맞추는 걸 통해서 심리적 만족감, 자기 옹대함을 채우는 그런 못된 심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춰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관계의 주객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들은 쓸만할 만한 여러분 그리고 또한 공감 능력이 있는 여러분을 이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자기에 취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독점하려고 하죠. 이들이 사람을 독점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들이 여러분을 자원으로 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자기 자원을 뺏겼다는 심리로 질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체를 시기하고 있어서 그 진짜 심리를 감추고 여러분을 마치 따르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에 대한 공격성을 누르는 것으로 자기 혼자 계산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독점욕이나 이들의 시기심은 여러분을 매우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는 약한 척을 하지만 여러분을 자원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결국은 여러분을 움직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실체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이 나르시스트의 공통적인 심리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더 가져야겠다는, 자기는 받아야 한다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를 외연적 나르시스트는 겉으로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자기 힘듦을 호소하면서 자기가 힘드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심리를 갖고 있지만 그 속내는 여러분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현실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을 휘두름으로써 자기의 그런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체를 감춘 결국은 일진과 다름없는 내연적 나르시스트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감정, 시간 이런 것들을 뺏기지 마세요.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결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